네, 13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사망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규격이 틀리네요. 가로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등록하도록 합니다. 사망이 틀린 지문 정답되는 것이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근거 규정이 뭐죠?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인데 주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이전 신고뿐만 아니라 인장 등록도 어디 가서 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인장을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장을 바꾸었다면 변경한 때에는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도장 위반은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에 안 했든 등록한 인장으로 날이 나지 않았든 7일 안에 변경 등록 안 했든 도장 위반은 무조건 정지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었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에 등록을 해야 경매 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을 받았어도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려면 경매 실무교육 따로 받아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에 업무보증 설정했어도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려면 아예 등록 신청 전에 업무보증 따로 설정해야죠. 공인중개사법에 개시 의무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도 별도의 개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인장등록 제도가 있지만 대법원 규칙에는 별도의 인장등록 의무는 없고 그러면 대법원 규칙상 경매물건 확인 설명서, 사건 카드 등에는 어떤 인장으로 날인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그 인장으로 날인하면 되는 겁니다. 14번 공인중개사법상 A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B는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양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A와 B가 있는데 A는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랍니다. 그 다음에 B는 휴업 신고를 하였고요.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이랍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 휴업기간 중인 자를 비교하는 문제이고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A와 B 모두 그 기간 중에 별도의 신고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랬는데 자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한 그 기간 중에 업무를 그냥 재개했다면 이거는 재개 신고 의무 위반이죠. 그러니까 재개를 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맞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재개했다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절대적 등록 주소 사유고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이죠. 1항 틀렸고요. 그 다음 2항 A와 B 모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개 신고 없이 중개업을 재개할 수가 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그냥 업무 재개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3일까지가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그럼 10월 3일이 지났으면 그냥 업무 재개해도 돼요?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고? 언제 등록증을 낸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엔 등록증 반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만 경과하면 바로 업무 재개할 수 있죠. 그러나 휴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휴업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미리 재개 신고해야죠. 그리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 반환 받아야만 업무를 재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A와 B 모두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 등 외부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라는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할 없고 휴업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한 휴업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죠. 근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에 경매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실은 대법원 규칙이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A와 B 모두 그 기간 중에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계속 확보해야 하므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했는데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도 사무소 이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업무 재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자가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관할 시군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아직 몰라요. 신고해? 이전 신고해? 예, 이전 신고하면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지금 이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아직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거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송부해 주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5항 A와 B 모두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제출된 상태에 있다. 휴업 신고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제출되어 있죠. 등록관청에.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등록증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증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15번 단독주택 소유자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2020년 4월 1일부터 2개월간 임대의뢰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4월 5일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당해 주택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항 을은 당해 주택에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전속중개 의뢰받은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임대차였었다면서요.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 유의하셔야 될 게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할 수 있다인데요. 권리관계에 관해서 정보 공개할 때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해야죠. 그런데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하여야 하는 것 의미 다른데 자주 또 뒤바뀌어 문제 나옵니다. 2항 을은 당해 주택의 병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병의 주소, 성명, 피담보 채권을 공개하였다. 이거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였었어요. 3항 을은 갑의 정보 비공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하여야 한다입니다. 4항
을이 5월 15일 임대차 계약의 거래가 완성되어 5월 15일 당일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다. 정보망에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죠. 당일 통보했으면 논란의 여지 없이 지체 없이 통보한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갑은 7월 15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정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러면 을에게 그가 지불해야 하는 보수에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까? 안 줘도 되는 이유가 뭐죠?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3개월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유효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따를 것이고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6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다른 장관이 나오기는 해요? 딴 장관이 나오긴 하냐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뭐 금융감독원장 나오죠? 한국부동산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장관 말이에요. 장관.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는 어떤 장관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2항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까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되는데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면 됩니다. 1000명, 10개 이상 틀렸죠? 근데 이게 국법 지문이에요. 예전에 조문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3항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면 되죠. 정보처리기사도 1명 이상이면 되죠. 근데 지금 2명 그래서 틀렸죠. 이것도 개정 전 국법 조문입니다. 전에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 써먹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사항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의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가서 정보 공개할 수 있고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인 자만 들어와서 정보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체계가 정보망이죠. 5항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5항이 맞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에 규정된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는 부동산의 정보 제공이라는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14조의 업무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부동산의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14조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7번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1항 비밀준수 의무는요.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에 규정된 의무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임사원도 준수할 의무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될 본법상의 의무입니다. 2항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 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의무죠.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는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민법은 누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답니까? 민법에는 선관주의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민법상 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나요? 아니, 수탁자, 신탁자는 실명법에서 하는 얘기고 민법에서 위임계약에서 위임인 수임인 수임인이요. 예, 민법 681조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타인의 소모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또 민법은 누가 선관주의 의무 있다고 하잖아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갖게 되죠. 그런데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유치권자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가져온 건데 민법상 위임이라고 하는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지위와 비스무리하다고 판례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 681조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탐의인의 사무 처리할 의무를 민법은 규정하고 있으니 일반법 보충 적용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비록 규정이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도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을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개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미 기출되었었던 것들만 짚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라는 게 있죠. 그 권리관계 중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조사 가능한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족하고 실채무액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실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으니까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네,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실채무액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매수인에게 실채무액인 양 설명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이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사항.
품위 유지 의무.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품위 유지해도 돼요? 네, 되지만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상의 의무로서 품위 유지해야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품위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가 품위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어요. 그러면 품위 유지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품위 유지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럼 안 하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 왜냐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에는 이런 사유가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는 업무정지 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으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 고용인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해야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이 법에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을 한 것이니. 5항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할 의무 있는 거잖아요. 3항이 정답입니다. 18번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고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죠. 2항이 정답입니다. 19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체 없이 했어도 늦었습니다. 확인설명은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따르면 중개 의뢰를 받은 때에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죠. 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매도, 임대, 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확인설명을 하는 겁니다. 3항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엉뚱한 걸 제시하고 있죠.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4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죠? 당해 중개 행위를 수행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4항이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권한은 있죠. 그러면 확인 설명을 안 했다고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했는데
불성실하게 부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도 안 하고 했다면 그거는 자격정지입니다. 같은 논리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죠. 그러나 작성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을 했는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5항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다고 그랬었죠. 작성할 수 있을 뿐이죠. 20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에 있는 1, 2, 3, 4, 5호 그대로인데요. 이른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자가 해당하는 5가지 사유입니다. 누구든지 1, 2, 3, 4, 5항의 방법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행위인데, 근데 5항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가 아니라 높게죠.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낮게가 아니라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행위가 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행정형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신고 고발한 자 포상금 지급받을 수가 있는 사유였었습니다. 2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옳은 것. 1항 재산상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OX?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O입니다. 1억 원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2억 원 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 등으로 발생한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오죠. 보증기관은요. 근데 이제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당사자가 요구하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겁니다. 2항 중개법인이 5개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법인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지금 저는 총 보증 설정액을 물은 게 아니라 추가 설정액을 물었으니 5억 원 이상이 맞죠? 만약에 이 법인이 설정해야 될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물었다면 7억 원 이상이 맞지만 지금은 추가니까 5억 이상이 맞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까?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죠. 연대 책임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귀책 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요?
이때도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의 규정이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나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입법되는 표현은요.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합니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을 불문하고 업무상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면 배상 책임 발생하는 것입니다. 꼭 중과실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목에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거 있죠. 경과실은 아니고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거. 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상 임차인이 계약에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주임법에도 상임법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다. 거기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미한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를 파손한 이유만으로는 그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차 목적물인 점포를 중대한 과실로 대부분 파손했어요.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뭐 말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염치 높지 뭐 말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이렇게 다 때려 부셔놓고 무슨 갱신 요구요? 갱신 요구 안 됩니다. 거절할 수가 있게 될 거죠. 경과실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여기는 상관없고요. 2항이 정답입니다.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죠? 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경매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언제 받아요? 거래대금 지급 기한일이었어요. 기한일. 그리고 중개보수는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입니다. 니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3동일이 다 나왔네요. 매매계약에 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산정합니다. 디귿 주택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죠. 리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해요. 국토부령으로 정하죠. 그 국토부령은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서 받으랍니다. 디귿과 리을은 문장 뒤에가 서로 뒤바뀌었네요. 기업과 니은만 옳습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개업공인중개사의 이 법상의 의무는 없다. 그렇죠?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치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니까요. 이 법상의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 2항 예치하는 경우 중도금만 예치할 수 없어요? 잔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예치할 수도 있는 거죠. 3항 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등이 미리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매 수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금융기관 등이 그랬는데
보증 발행은 금융기관 말고는 어디가? 보증금.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었고요.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어요?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에스크로우 회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에 따라 예치 권고에 따라 계약금 등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되는 게 아니라 은행 명의로 예치가 되는 것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죠. 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